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7시에 만나는 확실한 투자 기법,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목요일마다 찾아뵙는 반가운 두 분이죠. 오늘은 하창봉 전문가, 임명균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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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모시고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엔화 가치 급등 등에 대한 우려로 1950선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16.84포인트 하락한 1951.99의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한때 1944.80까지 밀리며 1%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기가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고 시총 상위 종목 중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은 상승한 반면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41포인트 하락한 680.25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 한때 670선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역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바이오 관련주가 하락했고 동서와 CJ E&M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나리 휴대폰 결제 한도 상향 소재에 14.79% 급등했고 셀로메드는 특허 취득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지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지금 확인해 보시죠. 3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우리들 제약이 43.2%, 2위 역시 김효동 전문가의 신풍제약이 71.1% 기록했고요. 마지막 1위도 김효동 전문가의 지앤코가 94.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창봉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조금 불안한데요. 포트 종목들은 양호한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좀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이 보니까 919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상승한 종목은 189종목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만 그랬던 건 아니죠. 이번 주가 계속적인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하락폭이 있죠. 조금 전에 같이 우리가 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사실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틀이 조금 움직이니까 지금 종목들이 일부 시세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두 자릿수 수익률이 보이는 종목이 지금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계속 상승이죠. 이걸 월봉 관점에서 보면 거의 어메이징하다는 상승이 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송원산업은 좋아지는데 왜 그랬냐면 작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가 하락 자체가 2015년도에 결정적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신고가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장에 기관들이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장이 흔들려도 기관들은 송원산업처럼 금융투자가 기관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침은 있을 겁니다. 지금 어차피 신고까지만 부침이 있더라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다원시스인데 좀 어려운 회사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특수 전원 장치를 만드는데 전동차도 만듭니다. 전동차를 만드는데 조금 더 가깝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가 노후화 때문에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게 다원시스의 특수 전원 장치도 신규 수주를 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회사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입니다. 네, 다원시스도 지금 보면 올해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전망하는데 이 숫자는 2015년도 대비해서 한 30% 이상 급증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시장이 흔들려서 종목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은 여전히 간식거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을 보도록 하죠. 네.
이 한원시스템은 제가 공매도와의 전쟁이란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정말 징하게 공매도 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좀 계속 약한데 한원시스템은 자동차용 전장 부품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믿는 구석은 있죠. 네. 2분기 실적이 한 3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TI가 조금 변동성이 크죠. 제가 STI를 말씀드릴 때 손절 가격을 9,350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이 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장중한 때 살짝 9,380원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도 모르죠. 지금은 9,460원이니까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전략대로 그래도 혹시나 9,350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칙대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드리고 주간 동안에 6% 이상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프리카 TV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5개 종목을 다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되는 기업이고요. 아프리카 TV는 사실 4월달에 올라온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0% 급증했기 때문이죠. 그 관점에서 제가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5종목 정도가 가격적으로는 조금 핸들링이 있더라도 2분기 실적 시전을 임박한 관점에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명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테스가 목표가에 도달했는데요. 다른 종목들과 함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테스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초에 16,000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주가의 흐름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이번 주 계속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정정했던 목표가 18,000원을 달성을 해줬죠. 그래서 목표가 기준으로 하자면 수익률은 한 40%가 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20% 수익률.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상향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수익 실현 관점에서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시장 상황도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는 확실히 좀 챙겨가면서 물론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요. 오히려 주가가 최근 추세선이죠. 한 15,000원대 혹은 15,000원 이하대까지 좀 오히려 하락을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좋은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당분간 3D 낸드 시장의 좀 개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만한 종목이니까 일단 수익은 확정을 짓더라도 추후에 주가가 좀 조정이 더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노려볼 만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 같은 경우는 참 좀 아쉽긴 해요. 주가가 계속해서 음봉을 좀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아쉽지만 또 전일까지는 그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17,000원에서 16,500원 이 사이에서 지금 지지력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사실 좀 크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16,000원 중반대, 그러니까 16,500원 전후에서는 계속해서 지지 매수세, 그러니까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를 아직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역시 보유로 대응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코프라입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알려지진 않은 종목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실제 좀 기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재무구조도 좋고요.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오늘까지도 시장에 좀 많은 조정이 있었음에도 주가가 물론 이제 음봉을 보입니다만 오늘도 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려도 좋은 회복력, 복원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코프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봐도 좋겠다 해서 목표가까지는 보유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블루콤 같은 경우는 좀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테스보다 주가의 폭발력은 없더라도 추세적인 움직임은 더욱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은 변동성이 커졌지만
하셨지만 이 종목은 오히려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우리가 굳이 이익을 확정짓기보다는 테스처럼 강한 목표가를 도달하는 시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그런 시점까지는 보유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성공 투자의 정도를 걷는 차티스트 하창봉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정권 방송 보기 싫으시죠? 네, 장도 많이 내려고 사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제가 방송에 들어가 앞서가지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수익이 날 땐 요만큼 수익을 보다가 손실이 날 때 왕창 물리죠. 근데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잘 될 때 조금씩 벌 때는 베팅이 되게 정상적으로 잘 되다가 갑자기 투자도 꼬이게 되고 투자한 종목이 급락을 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네, 누구나 그래요, 사실.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알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그게 빠져들게 되죠. 수많은 기법들, 수많은 원칙들, 모니터나 벽에 붙이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돈이 이렇게 손실이죠. 네. 손실이 갑자기 부러지게 되면 속칭 우리가 보통 편하게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멘붕. 네,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다 지나고 나면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성공한 투자가와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가의 큰 차이점은 잘못은 똑같이 겪습니다. 2008년도 리만 사태도 겪게 되고요. 2011년도 유럽 사태도 겪게 되고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은 출렁임이 있는데 살아남은 자는 그것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향후에 투자를 할 때 리스크는 줄이고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로 갈 수 있는 산 지식이 된 거고, 그때 이제 너무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이런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투자의 기회가 오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장이 항상 나쁘겠습니까? 또 내일은 좋아지겠죠. 자, 오늘 본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이야기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사주 매입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세우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주가를 봤더니 1,500원 하던 주가가 3월 달에 한 8,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왜 갔는지 저도 모릅니다. 지금 뭐냐 하니, 근데 한 최근 6개월 동안에 계속 한 5,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5,000원 정도 있었고, 이 권리락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최근 3일 동안에, 이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50%니까, 1대1이겠죠?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죠. 근데 세우테크가 분봉으로 보면, 오늘 좀 재미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작은데요. 오전 9시 45분경에 일시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한 3,950원에 있던 주가가 장중화 때 4,4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바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시냐? 바로 이런 공시가 나왔었어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네,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한 80만 주 정도를 31억 원 정도 매수를 하겠다라는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내일부터 6월 17일이니까 내일부터 8월까지. 보통 이제 자사주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은 7, 8, 2달 만에 다 사겠다는 거네요. 네. 규정은, 규정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그래서 방치침이 하면은 보통 3개월입니다. 네. 3개월 기간에 해야 돼요.
자사주 매입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세우테크는 8월 9일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왜 하냐? 왜 30억 하려고 하니까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런 공시입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봤다시피 호재죠. 예, 그러니까 이 자사주 공시 나오니까 장중환 때 훅 올랐던 겁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면 이게 계속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식은 항상 결과적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땐 시장이 좋았어도 이 자사주 매입 공시는 결과적으로는 세우테크의 기업은 내려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화면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세우테크의 주가는 엄청 했잖아요. 1,500원짜리가 8,000원까지 갔으면 뭐 있었지 않겠습니까? 갔다 지금 내려오는 추세였다는 거죠. 주식이 내려가는 중에 두 가지를 했어요. 무상증자도 했고, 속지 말해 우리를 꼬드기는 공시가 나왔죠. 무상증자. 내가 100주 갖고 있는데 100주를 또 준대. 보통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게다가 자사주가에 매입을 해줘. 얼씨구나. 주가 내려가는 거 막아주려고 하는구나. 자, 근데 지금부터 그 하나씩 알아봐야 됩니다. 자사주는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다 6시까지 한국거래소에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나 자사주 매입합니다. 라고. 오늘자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은 현재 자기 주식을 신청한 기업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뭐 두산, 삼성전자, 뭐 오뚜기, 경동가스, 세종공업 되게 많죠. 그래서 나는 내일 5만 주를 신청합니다라고 미리, 그러니까 내일 매수할 거면 미리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딱 요만큼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80만 주라 그랬죠. 근데 하루 만에 80만 주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일은 뭐 8만 주 할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언제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장중에 할 겁니다. 저는 장이 열리기 9시 전에 할 겁니다. 라고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상당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팍팍해요. 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오늘은 실제적으로 봤더니 오늘 장중 내용입니다. 자사주를 아침에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네. 삼성전자만 볼게요. 27,100주를 내가 살려고 삼성전자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은 언제 체결이 됐냐? 140만 원에 2시 18분 36초에 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오후에 체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하는 표현으로 밑에다가 호가에다 깔아둔 거죠. 네. 그 가격에 140만 1,000원이라는 가격.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경동가스 같은 경우는 3,500주를 신청을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은 77,500원에 13시 43분, 오후 1시 43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다 체결되지가 않았군요. 3,500주를 신청했는데 체결 수량은 2,027주. 자, 여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사주 체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사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체결 수량하고 신청한 거하고 같을 때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특징주이기 때문에 자기 워낙 유통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 작년 연말부터 열심히 자사주 매수를 하는데 거의 다 자기가 원하는 수량을 다 체결을 시킵니다. 밑에다 이렇게 받쳐두지만은, 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다 다르죠. 여러분들도 자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샘플로 들었습니다만은, 자사주 신청 공시가 나오면, 얼마의 가격에 하루에 몇 주가 체결되는지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만 예를 보더라도, 어제 28만 9천 주, 29만 주가 거래됐는데, 2만 7천 주니까 1% 수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이게 뭔가 와야 돼요, 머릿속에. 자사주 매입 신청했다고 내려가던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게 오르는 게 아니구나. 바로 힌트 찾아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 주가 안 내려가 올라?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때 좀 달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자사주 매입,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삼성전자는 얘네들은 사실은 지금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작년 12월달, 올해 1월달 130만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지금도 140만원에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방어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돈 태우는 겁니다.
네. 내가 너무 편하게 표현드리죠. 삼성전자는 돈 태우는 거라고. 주가 올리고 내리고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많이 좀 들어봤던 정확히 교과서적인 조금 전에 세우테크의 자사주 매입 이유 보셨잖아요. 주가 안정화가 아니고 주주 가치 제고. 예.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다 풀어드리죠. 대신 다른 기업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주식도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신저가예요.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015년도 작년 11월 달입니다. 7만원대 들어왔던 W게임즈가 지금 39,000원 정도까지 합니다. 한 번도 못 올랐어요. 한 번도. 불쌍히 죽겠어요. 예. 한 번도 못 올랐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해. 여기서 느껴지십니까? 얘네들은 지금 내려가는 거 막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사주 매입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주가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대신 이렇게 내려가는 주식들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는 순간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종목은 결과적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사주라는 것이 자기 주식 아닙니까? 자기 주식을 줄여서 자사주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법에다 규정을 딱 지어놨습니다. 흑자 기업만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어요. 실적 없으면 자사주를 매입 못합니다. 즉 배당 가능한 이익 내에서 자기 계산이란 말은 좀 법적 용어라서 어려운 쉬운 말인데 내 계산으로 내 금액으로 내 돈으로 남의 돈이 아니라 부채 남의 돈 은행에서 빌려와서 주식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 돈 내 자본금으로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정의해놨고 왜 자사주 매입을 주가에서 호재라 그러냐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주식을 자기들 사버리잖아요. 그럼 유통 물량이 작게 되죠. 그래서 유통 물량이 작으면 주가가 보통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매입 후 소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소각이란 말은 한자지만은 한글로 풀어드리면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찢어버려요. 주권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주식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가 많으면 자기 지분이 작은 거 아니에요. 주주가 작아지면 내가 먹을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은 보통 주주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인데 중요한 것은 업틱룰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하는데요. 자사주는 공매도와 반대말입니다. 업틱룰은 공매도 주문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공매도가 내가 만원 하는데 9,000원에 주문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업틱룰입니다. 자사주는 반대입니다. 사는 쪽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원 하는 주가를 내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1050원에다가 주문을 못 넣는다는 소리예요. 밑에다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 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자사주 매입은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방어해주는 성격이다. 방어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근데 아까처럼 이미 주가가 내려가는 애들이라면 이 방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주식을 보실 때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단발성 호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겠고요. 자,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종목은 아스트란 기업입니다. 네, 보잉사 많이 들어보셨죠? 항공기 부품 제작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한국 항공우주도 있고 많습니다만 얘는 미국의 보잉사로 납품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사실 보잉 납품이 제일 많았다가 원래 납품처가 한 군데만 있으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라든지 프랑스죠. 프랑스 항공사 에어버스라든지 엠브라이어 쪽으로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한 23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정도 숫자냐면 작년 매출에 작년 건에 벌써 반땅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 기대주가 되는 거죠. 뭐 제가 밑에 업계 최초, 항공업계 최초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게 선정되게 되면 이제 정부로부터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융통하게 되죠.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B747 보잉 747 비행기죠. 그게 이제 비행기 관련 이 부품을 납품한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너무 이뻐서 가져왔습니다. 주봉인데요. 8개월을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최근 3주 동안 돌리는 그림이 6월 달부터. 저는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게 지금 20주선인데요.
쭉 내려오다가 딱 2만 원에서 돌렸다면 돌렸습니다. 설령 다시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우리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럼 이걸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은 보면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차트를 좀 잘못 넣어드린 것 같은데, 사실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차트가 잘못 들어갔어요. 네. 주봉 차트를 보면, 결과로 지금 21,9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3만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주봉 관점에서 턴어라운드, 실적도 주가도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보잉사에 납품하는 항공부품사, 예, 아스트, 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투자에 좋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창봉 전문가의 강의 잘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아스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차트에서 맥을 짚는 고수, 임명균 전문가입니다. 네, 임명균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하고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것은 ETF 관련된 투자입니다. ETF를 왜 오늘 강의 주제로 삼았나? 시장이 이번 주 오늘까지도 사실 많은 하락을 했죠. 그것이 뭐 어떤 뭐 브렉시트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뭐 우리가 뭐 공포 심리가 커지면서 뭐 손절매를 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반등을 생각하는,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니까, 시장이 빠지면 또 언젠가는 또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등이 뭐 V자가 될지, 근데 반등이 나올 때 V자 반등이든 아니면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든, 우리가 그럼 시장의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봐야겠다. 그런데 어떤 A라는 주식은 한 10%가 빠졌고요. 이번 급락장에. B라는 주식은 한 3%밖에 안 빠졌고, 어떤 주식은 또 오히려 오른 주식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어떤 종목이 시장이 반등할 때 많이 반등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한 종목을 좀 고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이런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삼아봤는데요. 일단 ETF 같은 경우는 펀드입니다. 펀드예요. 우리가 뭐 펀드 가입하잖아요. 뭐 적립식도 하고 펀드에 가입하는데 펀드의 장점이 있고 또 주식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주식의 장점이 뭐죠? 환급성이죠.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펀드 임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매매,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인덱스 펀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ETF다. 여기 글을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펀드를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한다. 그러니까 펀드를 상장 주식처럼 일반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처럼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장주식 언제든지 쉽게. 내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100주를 한 번에 팔 수도 있고요. 10주, 한 주만 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LP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ETF를 투자를 했을 때, ETF에 좀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가격이 움직였을 때 ETF 가격도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호가들을 균형을 맞추는 게 LP 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하는 거고요. 타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LP의 호가 조정을 해서 유동성도 우리가 좀 매매할 만큼 충분하다. 그리고 단순히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지수라던가 업종, 원자재, 환율,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또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있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0.3%의 증권 거래세가 붙죠. 근데 ETF는 직접 사고 파는 주식처럼 사고 팔지만 이런 0.3%의 증권 거래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좋겠죠. 거래 비용은 더 작아지니까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 규모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자산 규모로 따지면 4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이쪽은 전 세계이고요. 이쪽은 국내인데, 결국엔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건, 규모가 얼마큼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ETF 자산은 점점 커지고,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도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투자할 만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제 ETF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미 알았어야 되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ETF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업종 ETF를 매매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업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은행, 보험, 증권, 자동차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일단 금리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금리 인하 수에는 증권주가 있겠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은행주나 보험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겠죠. 그런 금리 또는 유가, 유가가 상승하면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정유화학주들이 좋아진다거나, 오히려 항공 해운주들은 유가 상승엔 더 안 좋겠죠. 이런 금리, 유가, 환율 관련된 수혜 업종과 약세 업종을 구분하면서 그 업종 ETF를 매매하면 그 업종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코덱스 자동차예요. 물론 이제 자동차 현대차나 이제 자동차주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코덱스 자동차라는 이 ETF를 지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17,300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처럼 움직이지만 이건 펀드예요. 그래서 17,300원에 코덱스 자동차라는 ETF를 여러분이 매수를 하셨다면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쌍용차 혹은 관련 부품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종에 골고루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가 뿐만이 아니고 이런 삼성그룹이라는 것도 있어요. 코덱스 삼성그룹을 보시면요. 현재 한 4,770원 정도가 되는데, 코덱스 삼성그룹 ETF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삼성그룹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삼성그룹주에 분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이 반등할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산 종목만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내가 산 종목은 1%밖에 반등이 안 나오고, 내가 꼭 안 산 종목은 5%, 10%씩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ETF를 활용하면 업종 전체에 분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지금 같은 장에서는 ETF에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자재 ETF입니다. 원자재 ETF. 원자재가 뭐가 있나요? 기름, 금,
뭐 구리, 그렇죠? 뭐 농수산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런 ETF들이 우리나라에도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ETF는 해외에 상장된 것들이 많은데 해외에 상장된 ETF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드리려면 시간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국내에 있는 ETF, 관련 ETF를 좀 보시면 이렇게 제가 분류는 해놨습니다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원유 선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국제 유가가 한 $50대까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면서 타이거 원유 선물 역시 ETF 역시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원유 선물에 여러분들이 이걸 매수를 하면 국제 유가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원유 선물에는 좀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 원유 선물이 H라고 하는 것은 이제 H는 이제 환해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해외에 상장된, 미국에 상장된 선물을 기준으로 ETF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물 거래 비용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뭐 5% 올랐는데, 그렇죠? ETF는 막 2%, 한 3% 이렇게밖에 못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히려 국제 유가는 한 10% 빠졌는데 이건 막 20%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유의를 하셔야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원유 선물, 그러니까 원유 관련된 ETF를 매수를 함으로써 국제 유가 상승에 투자를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타이거 농산물 선물입니다. 최근에 4월부터 좀 상승세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러니까 국제 기름 가격이 올랐을 때는 유가 관련 ETF가 상승을 하고요. 농산물이 상승을 했을 때는 이런 농산물 관련 ETF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름, 금, 모든 관련된 상품을 주식처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농산물에 좀 관심이 많아. 혹은 나는 금, 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이게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혹은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관련 ETF를 찾아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회사의 임원이 돼서 그 회사의 정보, 그 회사가 요즘에 실적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약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알므로써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듯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ETF를 통해서 모든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지수 관련 ETF죠. 대표 종목으로는 여기 코덱스 200,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TF를 하신 분이라면, 한두 번씩은 매매를 해보셨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지수 관련된 ETF가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코스닥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레버리지는 일반 코덱스 200보다는 2배씩 상승해도 2배, 하락해도 2배씩 움직이는데 그것도 좀 성에 안 차. 조금 더 큰 변동성을 즐기고 싶어. 그럴 때는 이 코스닥 150 종목 관련된 레버리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를 2배 추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 오르면 이 레버리지는 2% 정도가 오르죠. 그래서 1평균 변동성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크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다. 근데 내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하기보다 그래, 코스닥 ETF에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럼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그런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의 차트를 보면 코덱스 200이 있겠고요. 코덱스 200이 지금 한 24,000원 정도 되는데 역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마찬가지죠. 25,000원에서 한 24,000원대까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하고 완전 똑같이 비슷하게는 움직입니다만, 코스피 200 지수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좀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한 1950선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1930이면 저점이 될 것 같아. 이런 것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면, 1930 정도에 코스피 지수가 추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코덱스 200을 한 23,500원, 23,800원,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수를 저점 매수하는 효과, 종목만 저점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수를 저점 매수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나는 코덱스 200이 좀 몇 프로씩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해. 그런 분들은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두 배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를 나는 하겠어. 그러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럼 꼭 이렇게 상승만 생각해야 돼? 그럼 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 지금 코스피가 1950인데 한 1850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인버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인버스는 올랐죠, 최근에. 지수가 빠지면 오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재미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수 관련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인데, 아까 코스피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 오늘 거의 3%가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했죠. 그만큼 코스닥의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반등을 이용해서 코스닥 지수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관심을 한번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오늘도 관심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우입니다. 연우. 아마 작년부터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였나요? 하면은 화장품이나 바이오, 제약 이 정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업종이고요. 좀 간단합니다. 화장품 용기 업체예요. 대부분 이 펌프 용기라고 하죠. 이 펌프 용기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한 40%로 1위 업체인데요. 특허만 한 400개 이상 갖고 있고요. 제품 종류, 용기 종류만 한 9,0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상당한 우량한 화장품 용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 화장품 시장, 그러니까 올해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거의 3천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데, 그 화장품 시장 규모가 그만큼 됐을 때는 거기서 용기 시장이 얼마나 차지를 하느냐. 화장품 시장의 8에서 12%가 화장품 용기 시장입니다. 왜냐면 화장품이 10,000원이다 하면 그 중에서 용기 값이 한 1,000원에서 1,200원 하는 거죠.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 용기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올해 화장품 용기 시장 규모가 한 300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연우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게 중국 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아니, 요즘에 작년부터 너도 나도 중국에서 투자 받으면 주가 막 뻥뻥 뛰고, 중국에 진출했다 그러면 주가가 뻥뻥 뛰고, 이제 식상한 이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연우는 지금까지, 수출하는 데가 미국이 70%예요. 중국은 채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향후 미국보다 중국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러면 연우는 이제 작년부터 중국에 좀 공장 부지 매입도 하고요. 중국에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가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면 연우가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이 10%도 채 되지 않았던 이 비중이 증가가 된다면 오히려 정말 이 연우란 기업의 실적은 단순히 1, 20%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큰 규모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진출을 통한 이런 성장 모멘텀,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미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중국 매출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제 큰 시장에 진출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매출이 혹시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이제 잡히기 시작한다면 연우의 주가 상승은 그때가 좀 본격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연우를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왔고요.
차트입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꾸준히 좀 상승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시장 약세로 좀 며칠 동안 음봉이 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들고 나왔고요. 기업 내용은 방금 전에 소개시켰던 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연우는 좀 지금 이 추세선까지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매수를 내일 한번 장중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 6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길게 보면 그래도 한 7, 8만 원까지는 보고 있지만, 한 중기 정도로, 한 6만 원 정도로 좀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잡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와 관심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균 전문가의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